중소건설업체의 도산은 앞으로도 더욱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론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를 상대로 금융권의 대출이 끊긴 상황이다. 즉 PF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특히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금융권의 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줄도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가 지나고 지금 7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신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따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시공하신 분들도 일이 없어서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다. 종합건설사 폐업이 지난 12년 만에 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월에 이미 1000개 이상이 폐업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건설사가 종합건설사가 있고 전문건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전문건설업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미 4월에 1000개 이상이 폐업했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5월달 건설시장 동향을 좀 분석해 보면서 최근 현장 상황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 시장에 관련된 동향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올 상반기 종합건설사 폐업이 12년 만에 최고로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다. 올 상반기 월 평균 41개의 종합건설사가 폐업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건설사가 전문건설업이 있고요. 종합건설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종합건설사가 12년 만에 최고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건설 경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고요. 12년 만에 최악의 불경기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4월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폐업수를 보니까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수를 합해보니까 이미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시장이 정말 어렵다는 부분을 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현재 건설시장이 어려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시장이 어려운 국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착공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이 악화되고요. 최근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증가하고 뱅크런 문제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회생 절차를 돌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시공능력평가 202위에 우석건설, 388위에 동원산업건설과 82위 대우조선해양건설도 회생 절차를 돌입을 했고요. 최근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가 범현대가 건설업체인 HNINC, 즉 133위의 그런 시공능력 평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자, 대창건설 109위도 법정관리 들어갔고요. 업력이 39년이 된 113위의 신일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했고 또 줄도산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년 5월 이 건설시장 동향을 좀 보면서 현재의 건설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월간 건설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3년 7월 12일에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월 달에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주요한 내용은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그리고 건설 관련된 물가 내용도 여기서 동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고용, 그리고 이번에 나온 뉴스가 종합건설 기업의 등록과 폐업, 부도 이러한 통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등장한 12년 만에 종합건설업체가 최고로 폐업한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시장 상황 진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보고서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 수주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2023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은요, 2023년 5월 통계가 최근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건설 수주는 18.5조 원으로 2022년 5월 대비 9.8%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고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2023년 4월 대비는 69.9%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를 분석할 때에 2022년과 2023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5월 달에 건설 수주 동향을 보니까 2022년 5월 달 통계에 비교해서 9.8%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이 공공 분야가 있고 민간 분야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통계를 보시면은 공공과 민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수주가 나와 있죠. 자, 총 수주는 9.8%가 감소를 했는데, 자, 공공 부분의 건설 수주는 8.8%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 발주 사업은 수주 물량이 증가를 했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민간 부분이죠. 민간 부분은 14.1%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상당히 좀 안 좋은 건설 수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동수치는 5월 기준 실적으로 예년보다는 양호하지만,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다 합친 전체적인 수주 부분은 양호하지만 민간이 상당히 좀 감소를 했다. 그래서 결국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민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5월 민간 수주액이 14조 4천억입니다. 전월 대비 98%가 증가를 했는데요. 2022년 대비 14.1%로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2년을 비교해서 4개월 연속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토목 분야가 있고요. 건설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 현황을 보게 되면은 토목 부분과 건설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또 토목 부분에서도 민자 사업과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건설도 주택과 비주택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토목이 민자 사업 그리고 반도체 공장 설비 증가 영향으로 81.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 쪽은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축을 보시면은 주택과 비주택 건축이, 자, 주택 부분은 48.5%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택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주택이니까 일반적으로 뭐 업무시설이나 근생이라든가 이런 건축 부분에서는 6.9%를 감소해서 주택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6.9%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은 민간 토목, 민간 주거용 건축, 또 민간 비주거용 건축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토목은 81.8%로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민간 주거용, 또 민간 비주거용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주거 부분이 무려 48.5%를 감소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 시장이 어려운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공사에서요, 건축의 용도별로 수주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의 용도를 보시면은 뭐 공장, 창고, 사무실, 점포, 이제 근생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규 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2022년 5월 대비 이 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5월에는 약 6조 2천억의 그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 5월에는 무려 2조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60%가 감소를 했죠. 상당히 좀 많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 점포, 근생 같은 경우는 3조 5천억에서 2조 2천억으로 감소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감소를 했는데 증가한 부분이 재개발이라든가 이 기타, 그리고 학교라든가 관공서, 즉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2023년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주택 부분, 그리고 이 근생이라든가 사무실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2023년 5월 통계 기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으로 경기가 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 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 민간 공사에서는 신규로 이 신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물량도 많이 줄어서 이 건설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 부분을 조금 분석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은요. 건설 물가 일반, 즉 총괄적인 건설 물가는 상승세가 뚜렷이 둔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주요 건설 물가가 나와 있는데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건설 공사비 지수, 건설 기성 디플레이터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멘트와 레미콘 같은 부분,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이 좀 증가한 부분이 되겠는데 건설 원자재 중 철근 등 금속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다만 시멘트와 레미콘, 비금속자재 가격은 여전히 상승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근이라든가 금속재 같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시멘트라든가 레미콘 같은 부분, 즉 비금속 자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다. 최근에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시멘트 가격이죠. 시멘트 가격이 7월에 14%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가에서 상당히 조금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포틀랜드 시멘트를 보시면은 이 2023년 2월 달에 상당히 증가를 해서 이 3월 달에는 하락을 했지만 다시 또 상승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레미콘이 이 건설 물가를 좀 올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건설업 폐업수에 관련된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12년 만에 지금 최고로 안 좋은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2023년 6월 종합건설기업의 폐업 건수가 총 53건이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5건이 증가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53개 업체가 폐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폐업 건수가 나오고 있는데 2022년 대비 35건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월 30건 이상 폐업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 10개월 연속 30건 이상이 폐업 공고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런 폐업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즉 상반기 총 폐업 건수가 248건이다. 248건, 즉 248개 업체가 폐업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12년 내에 최고치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11년 상반기 때 310건 이후 최고의 폐업 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년 만에 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건설업입니다. 종합건설업. 그리고 전문건설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0개가 넘어가는 이 업체가 폐업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 뭐 29, 18, 20, 15 이렇게 30건수 이하로 통계가 잡혀 있다가 2022년 9월부터 보시게 되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 그 매달 30건 이상의 폐업 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도표만 보더라도 건설업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더 지방건설업체라든가 전문건설업체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또 2024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의 상황 진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건설 시장 상황 진단을 했는데요. 자, 5월 달에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토목이라든가 이 공공발주 사업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특수한 부분에서의 이 수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건축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높은 공사비와 수주 및 신규 공사 착공 감소로 인해서 여전히 중소 및 중견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2023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건설 경기 상황은 12년 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2년 만에 최악의 건설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건설기성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면서 전국의 공사 진행 물량이 정점을 지나서 점차 상승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사 진행 물량이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건설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건설 기성이라든가 또 건설 취업자 수에 관련된 분석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은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 진단을 이어서 좀 살펴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종합건설업체 폐업수가 248건으로 동기간 대비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영 여건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그리고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주 및 공사 착공이 감소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건설사업자들의 폐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부분이 공사비 상승. 공사비 상승이 상당히 건설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공사 착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론에 나온 뉴스인데요. 중소건설업체의 도산은 앞으로도 더욱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론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PF 대출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중소건설사를 상대로 금융권의 대출이 끊긴 상황이다. 즉 PF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특히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금융권의 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은 줄도사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소건설 사업장의 단비 역할을 해오던 새마을 금고에서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연체율 상승으로 뱅크런 조짐이 일자 PF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대출, 즉 금융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중소건설업체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재 건설사와 자재, 설비업체, 즉 건설 전문 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 하반기 때 건설 시장이 더욱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2023년 5월 건설시장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해서 현재 건설시장이 얼마나 최악인지 통계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사 폐업이 12년 만에 최대, 4월에 이미 1000개 이상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2023년 하반기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여러분이 면밀히 보시고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잘 버티시고요. 2024년도까지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설 시장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전달하고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